오늘은 태국에 살고 계신 한 미국인 할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이와 동시에 태국의 관광업계는 한국인 관광객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두 가지 상반된 분위기 속에서 태국은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오늘 사연을 통해 그 속사정을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한국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존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살이 되었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지금은 태국에서 은퇴 후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온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처음에는 단순히 은퇴 후 따뜻한 나라에서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이곳에 왔지만 워낙 가만히 있는 걸 못 참는 성격이라 작은 사업도 시작하게 됐어요. 현재 태국에서 작은 카페 겸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도 다 태국 친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국 유튜브에 사연을 보낸 이유는 요즘 태국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와 관련된 제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한국 분들이 제 가게에도 많이 오시고 저와 직원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도 많아서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는 저에게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여기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느낀 건 태국과 한국은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참 많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태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점들에 대해 제 경험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인 관광객들은 태국 경제, 특히 관광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도 한국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많아서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 모두 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태국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 문화를 선망하고 있답니다. K-드라마, K-팝, 한국 패션까지 태국에선 큰 인기를 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한국을 여행하는 것은 많은 태국인들의 꿈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제 직원들도 한국 여행을 가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 중에서 특히 제 직원 중 한 명. 이름은 판이라고 할게요. 판은 오랫동안 한국 여행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는 한국 드라마 팬이었고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몇 달 동안 저축한 돈으로 비행기 표도 미리 예약하고 숙소도 잡고 한국에서 꼭 가고 싶었던 관광 명소 리스트까지 정리해가며 그 여행을 손꼽아 기다렸죠. 제게도 매일 한국 가면 뭘 먹어야 하는지, 어디를 가면 좋을지 물어보곤 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잘 알진 못했지만 들뜬 그의 모습에 같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침내 판의 출발일이 다가왔고 그는 떠날 준비를 마쳤어요. 새 옷까지 장만하고 친구들에게는 한국에 가서 멋진 사진을 많이 찍어 보내주겠다고 자랑까지 했답니다. 태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오르는 그의 얼굴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죠. 그렇게 그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한국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을 거라는 설렘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공항에 도착한 후 상황은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어요. 판은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섰고 순서가 되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미리 KETA 승인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입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판의 얼굴에서 웃음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관이 그를 불러 세운 뒤 몇 가지 추가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왜 한국에 방문하셨나요? 몇 날 며칠을 머물 계획인가요? 판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한국 관광을 하러 왔고 일주일간 머물 예정이라고 했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듯했지만 심사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판은 입국이 거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죠. 심사관은 그에게 더 이상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그가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만 말했다고 해요. 판은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왜 입국을 거부당했는지 알 수 없었죠. 그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고 사전 승인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비행기에 다시 올라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그는 그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공항에서 대기해야 했고 결국 다시 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판이 태국에 돌아왔을 때 그는 너무나도 낙담한 상태였어요.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한국 여행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난 것에 대해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이 컸죠. 그가 미리 예약했던 호텔과 관광지 방문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고 항공료와 숙박비 등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는 친구들에게 멋진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했던 약속도 지키지 못하게 되었죠.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때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허탈함이 가득했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판은 다시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토록 선망했던 한국에 대한 감정이 한순간에 변해버린 거죠.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안타깝고 속상했어요. 사실 판은 한국을 정말 사랑했고 그곳에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겪은 일은 그에게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런 일이 모든 태국인들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겠지만 판과 같은 경험을 한 태국인들이 꽤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태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반한 감정이 서서히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태국인들이 사용하는 SNS에서 벤코리아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는 점은 꽤 놀라운 일이었죠. 저는 태국에서 한국을 선망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일부 태국인들 사이에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판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그게 단순한 한 사람의 안타까운 경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걸 알게 되었죠. 여러 매체에서도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례가 계속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판처럼 한국 여행을 고대하던 사람들이 입국 거부를 당하고 비행기표와 숙소 예약비까지 모두 날려버린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만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반한 감정이 퍼져나갔어요. 특히 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여행이 갑작스럽게 취소된 데 대한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었죠. 벤코리아라는 해시태그는 바로 이러한 감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입장에서 이러한 태국 내 반한 분위기가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와 K-팝을 통해 한국을 동경해왔던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더욱 마음 아프게 다가왔죠. 한때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일부 태국인들에게 실망과 불신의 대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 제3자로서도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단순히 입국 문제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일부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겪은 경험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군요. 한국을 방문했던 몇몇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을 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공항 직원들의 태도나 한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 겪는 불편함 때문에 그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불만들이 쌓이고 겹치면서 결국 일부 태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더 이상 방문하고 싶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반응이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벤코리아 해시태그가 트렌드가 된 거죠. 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SNS를 활발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빠르게 퍼지면서 실제로 한국 여행을 계획했던 많은 사람들마저도 계획을 재고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태국 내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는 더욱 퍼져나갔고 결국 실제로 한국인 관광객 수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벤코리아 해시태그가 유행하면서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방문을 꺼리게 된 것처럼 반대로 한국에서도 태국을 찾는 발걸음이 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한때 태국은 한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여행지 중 하나였어요. 저렴한 물가, 아름다운 자연 경관,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경험들이 한국인 관광객들을 끌어들였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범죄와 관련된 소식들이 한국에 알려지면서 태국 여행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물가도 예전처럼 저렴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은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여행자 수의 감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죠. 특히 태국의 관광 산업은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한국인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수는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그러나 혐한 감정이 퍼지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자 태국 내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이죠. 저희 가게만 봐도 예전과는 달리 한국인 손님들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때 한국 손님들 덕분에 가게가 활기를 띠었고 직원들도 그들과 소통하려고 한국어를 배우며 즐겁게 일했지만 이제는 그런 손님을 보기 어려워졌죠. 저희 가게 매출도 줄어들면서 저 역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직원 수도 대폭 줄여야 했죠. 사실 태국은 생계가 어려운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한 실정입니다. 저에게 울며불며 애원하는 태국인 직원을 자르는 일은 썩 유쾌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솔직히 가게가 어려워지게 된 이유가 태국인 본인들 탓이 크기 때문에 저도 조만간 이곳을 떠나야 하는 건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태국 전역에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관광지로 유명한 방콕, 푸켓, 파타야 등에서도 한국인 관광객 수가 크게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많은 태국 전역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태국의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관광업 종사자들에게는 한국인 관광객 감소가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자주 가는 현지 시장에 갔을 때 상인들이 하나같이 손님이 줄어들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요즘은 한국 손님을 거의 볼 수 없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이것저것 사가며 경제를 활성화시켰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이와 더불어 태국 내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 사건들도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일부 한국인들이 태국 여행 중 소매치기나 폭력 사건을 당했다는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태국 여행을 피하게 된 것이죠.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결국 태국으로 가려는 한국인 관광객 수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꽤 오래 지내왔기 때문에 친절한 태국인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범죄가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태국 내 경제적인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자 그동안 그들에게 의존하던 많은 태국 사람들이 생계를 위협받기 시작했죠. 관광업은 단순히 호텔과 리조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여행지의 작은 상점들, 길거리 음식점, 그리고 관광 가이드들까지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면서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제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들 중에도 가족이 관광업에 종사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푸켓에서 호텔 청소부로 일하는 가족이 있는데 그곳 역시 한국 손님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게 되면서 호텔 운영에 큰 타격을 입어서 결국은 부모님이 실직을 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터놓았어요. 태국 전역이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태국 내 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관광업을 주요 생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들은 한국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발길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는 미지수였죠. 혐한 감정이 계속해서 퍼지고 안전과 물가 문제까지 겹치면서 태국은 점점 더 한국인들에게 멀어져 가고 있던 게 사실입니다. 이후 태국 관광업계는 한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꼈습니다. 태국의 SNS에서는 한국 여행 가지 말자, 한국은 볼 것이 없다는 해시태그가 퍼지면서 반한 정서가 점점 확산되고 있었는데 그와 반대로 태국의 여행사들은 여전히 한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하려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태국의 여행업계는 다시 한번 한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제가 태국에 살면서 이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었는데요. 추석 연휴 동안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늘 있었기 때문에 방콕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들은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관광청에서는 올해 한국인 방문객이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죠.
태국에 있는 많은 상인들이 한국 관광객들이 돌아와 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태국 관광청의 동아시아 지역 마케팅 책임자인 추이 시리베이쿨은 올해 초부터 한국 관광객이 태국 인바운드 시장에서 상위 순위를 유지해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인 관광객의 발걸음이 좀처럼 크게 늘지 않았어요. 8월 25일 기준으로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 관광객 수가 약 122만 명에 이른다는 수치가 나오긴 했지만 태국 내 관광업계에서는 여전히 한국 관광객의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태국 여행업계는 한국인 관광객을 다시 불러들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과 행사를 준비해야 했어요. 주요 관광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한국어 안내판과 가이드를 늘리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죠. 특히 추석 연휴 동안 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2만 3천 명의 한국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호텔과 리조트, 여행사들이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광고를 대대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도 당연히 이번 추석 연휴를 기대하며 준비했어요. 한국인 손님들이 다시 많이 찾아오길 바라며 메뉴판도 한국어로 새롭게 만들었고 직원들도 다시 한번 한국어 공부에 열을 올렸습니다. 저와 제 직원들은 이번 연휴는 다를 거야, 다시 바빠질 거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를 했죠. 하지만 한국 관광객 수가 이전처럼 회복되지 않자 태국 내 많은 자영업자들과 관광업 종사자들이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어요.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 손님들이 다시 돌아와줘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상황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여전히 태국을 방문하고 있지만 그 수가 예전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퍼진 태국 내의 범죄 소식, 물가 상승, 그리고 혐한 감정 때문에 한국인들이 점점 태국보다는 다른 나라로 여행지를 변경하고 있었죠. 이 때문에 파산하고 있는 태국 상인들이 끝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연휴의 한산한 분위기는 저희에게도 큰 타격이었죠. 손님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가게 매출도 줄어들었고 조만간 정말로 가게를 정리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기간에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태국 내에서 혐한 감정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고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드는 상황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태국의 관광업계는 한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들이 예전처럼 돌아올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전 태국 여행업협회 부회장이 한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관광 명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을 찾는 태국인 관광객 수가 줄었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어요. 이 발언은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실 태국인들 사이에서도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죠. 이 발언은 태국 내 여행업계가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태국 관광업 종사자들이 한국인 손님들을 맞이하면서 성장해왔고 경제적으로도 큰 이득을 보았죠. 그런데 이 발언이 마치 한국 관광객들이 줄어든 이유를 한국 자체의 매력 부족으로 돌린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태국 여행업계 내부에서도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태국 여행업계에겐 한국은 아주 중요한 손님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 발언이 나온 일본 매체와의 인터뷰라는 점도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태국 내 일부 사람들은 왜 하필 일본 매체에서 이런 발언을 했느냐며 문제를 제기했어요. 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역사적 배경을 감안할 때 일본 언론에 태국 내 반한 정서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이 실린 것은 민감한 문제로 비춰졌죠. 태국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이 발언이 태국과 한국의 관계를 악화시키는데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태국 여행업협회는 결국 부회장의 발언이 협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고 해명해야 했습니다. 결국 부회장은 사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자신의 발언이 태국 내 여행업계와 한국과의 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간과했다고 인정하며 그 발언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협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발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태국 내에서
한국 관광객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태국은 여전히 한국인 관광객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혐한 감정이 커지고 각종 범죄와 경제적 어려움이 겹치면서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게도 주변의 많은 상인들도 이제는 그저 한국 손님들이 다시 예전처럼 태국을 찾는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여전히 태국은 여러분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태국의 많은 상인들과 관광업 종사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한대는 여전히 변함이 없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태국에서 만날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연 흥미롭게 보셨나요?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한 감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참 아이러니하게 느껴지죠.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와 나라들이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태국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고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